주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택수 대표를 뒤가 아니라 앞으로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코로나19와 관련된 네. 여론조사가 오늘 스페셜 여론조사예요. 네네. 그렇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요즘 뭐 우리 사회에 뭐라고 해야 되죠? 금 아닌 금이 된 게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금스크. 네. 정말 부의 아니, 상징이죠. 마스크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SNS에 돌아다니는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갑에. 정말 보고 지갑. 네. 어떤 사람이 이제 갑부라고 하면서 자기 지갑을 열어요. 장지갑. 장지갑 안에 마스크가 빼곡히 들어있는. 진심 부럽더라고요. 여기서의 웃음은 이제 기막힌 웃음인데 여러분. 네. 그 사진이 유행할 정도로 야 우리가 어떻게 하다 마스크 오브제라는 걸 하게 됐는가. 네. 이게 역사의 기록이 될 거예요 아마 이건. 그러니까 저도 어제 그 뉴스 보면서 오브제 뉴스 보면서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네. 참, 이런 상황입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온 세계가 이렇게 마스크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정부가 내놓은 대책 마스크 오브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생년월일 끝자리 몇 년생이세요 이택수 대표? 저는 69년생입니다. 9로 끝나시는군요. 9면은 어떻게 되나? 목요일입니다. 저는 수요일입니다. 자, 이런 오브제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제 시행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조사를 돌려봤죠? 네, 저희가 지난 금요일 3월 6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8,843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1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네.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 혼용 방식이었는데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고요. 예.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정부가 국민 한 명이 마스크를 한 주에 2매 구입할 수 있는 오브제를 포함한 수급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번 마스크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번 마스크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전혀 적절하지 않다. 2번 별로 적절하지 않다. 3번 어느 정도 적절하다. 4번 매우 적절하다. 5번 잘 모르겠다. 이렇게 5단계로 네. 결과는요. 큰 틀에서 긍부정 두 항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 적절하다는 의견이 54.7%, 부적절 의견이 41.3%, 13.4%포인트 차이로 적절 의견이 높았고요. 네 가지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적절이 가장 많았습니다. 30.4%, 예. 그리고 매우 적절이 24.3%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적절하지 않다가 23.6%, 네. 별로 적절하지 않다가 17.7%, 잘 모르겠다 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쭉 늘어나 봤을 때 제일 네. 많이 나왔던 건 어느 정도 적절하다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전혀 적절하지 않다, 별로 적절하지 않다 네네. 순으로. 그래요. 이게 혹시 어느 당 지지자인가를 가지고도 분석이 가능해요? 네, 뭐 예상대로 현 정부 지지층, 진보층에서는 긍정평가가 높았는데요. 민주당 지지층은 85.8%가 긍정평가, 적절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정의당 지지층도 65.3%가 예. 적절 의견을 나타냈고요. 반대로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73%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예. 응답을 해서 반대 의견을 나타냈고요. 또 보수층도 부적절 의견이 65.4%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진보층은 82.4%가 긍정평가로 나타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닐 텐데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긍정평가, 또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부정평가를 했습니다. 마스크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닐 텐데 이렇게 그렇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마스크 때문에 울고 웃는 요즘 이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 좀 여쭙고요. 정례조사로 가죠. 대통령 지지율부터 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3월 첫째 주 국정수행 평가인데요. 긍정평가 47.9%, 부정평가 48.7%, 예. 부정평가가 1%포인트 가까이 소폭 높았습니다. 긍정평가는 1.8%포인트 오른 수치고요. 부정평가는 2%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지난주에는 뭐 주초에는 북한의 김여정의 비난도 있었고 또 대통령이 직접 마스크 수급 혼란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 바가 있죠. 예. 주 후반에는 그 일본의 한국 입국 제한 강화 조치 등이 발표가 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한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권 지지층이 또 결집한 것으로 나타나서 주초의 약세를 극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지난주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가 50.7이고 긍정평가가 46.1이었어요. 그것과 비교해 보면 지금 물론 여전히 부정이 높습니다. 48.7 대 47.9. 근데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줄어들었는가? 아까 보자면 이런 네. 이유들이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뭐 계속 확진자가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또 주한 미 대사도 긍정 평가를 하고 또 외신들에서도 긍정 평가 소식들이 조금씩 보도되면서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좀 늘어난 것 같고, 여전히 아무튼 대통령 중심으로 현 정부가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기대 심리도 반영된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편지가 나와서 네.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저는 그것도 궁금했는데 오히려 양쪽 지지층들이 결집했어요. 단기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약세를 보이는 듯 싶었는데 주반으로 갈수록 다시 민주당 지지층, 문재인 대통령 기존 지지층 결집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41.7%, 0.7%포인트 올랐고요. 예. 미래통합당도 0.2%포인트 오른 31.2%. 두 정당 모두 횡보했지만 약간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정의당 4.9%, 0.6%포인트 올랐고요. 네. 국민의당이 이번 주에는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3%포인트 오른 4.7%로 정의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잠깐만요. 네. 지금 오름세들 보면 다 0.7, 0.2, 뭐 0.6 네. 이런데 국민의당만 3%포인트 올랐어요. 네. 결국 이거는 저 안철수 대표가 자원봉사를 하러 간 모습들 이런 거 뭐 땀에 젖은 그쵸. 옷 이런 거 나오면서 네. 영향을 줬을까요? 첫 번째 요인이 그 의료 봉사활동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여론조사 방법론에 있어서 저희가 2주 전에는 예. 서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공고로 국민의당 앞에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는 뭐 이런 수식어를 못 넣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예. 다시 문의하니까 넣어도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수식어를 넣으면서 조금 상승한 기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디까지 소개하셨죠? 다 소개하셨나요? 네, 그다음에 민생당? 민생당이 4.1% 횡보고요. 공화당 1.6%, 민중당 0.8%, 무당층은 국민의당 상승폭만큼 빠졌네요. 9.7%로 3.9%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예, 41.7 민주당, 미래통합당 31.2, 정의당 4.9, 국민의당 4.7, 네. 민생당 4.1, 공화당 1.6, 민중당 0.8, 그리고 무당층. 여전히 난 지지하는 당 업소가 9.7 거의 10%예요. 여전히.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네, 이번 조사는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48,11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27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네. 끝내기 전에. 네. 비례 정당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뭐 비례 위성 정당일 수도 맞습니다. 있고 또 비례만을 노린 정당일 수도 있고 여하튼간 그 비례 정당들 놓고도 조사 한번 해보셨다면서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36.6% 앞서 소개한 일반 정당 지지도보다는 한 5%포인트 아니 어떤 식으로 놓고 조사를 하신 거예요? 비례 정당 조사라는 건? 비례 정당을 그 당이 만든다면 투표할 것이냐 뭐 이렇게 조사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위성 정당에 대해서는 이제 미래통합당이 추진하는 예. 미래한국당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리고 그 보기에는 미래통합당은 빠져 있죠. 왜냐하면 비례대표를 안 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비례 의석은 어차피 그 준연동형에서는 한석도 못 가져가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지지율에서는 좀 빠졌고요. 미래한국당은 28.7%로 역시 뭐 전체 미래통합당보다는 낮은데, 왜냐하면 당명이 좀 아직은 어색하죠. 미래통합당이 있고 미래한국당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한국당은 그 지역구 의석을 하나도 못 가져가는 위성 정당이기 때문에 대략 한 20-30석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례 의석에서만. 네. 그래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합치면 대략 1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문가들에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건 짧게 개요만 좀 들어봤고 이따 댓글쇼에서 자세하게 얘기 나누죠. 네. 이택수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